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아마 비트코인 시세만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셨고, 업비트나 아니면 블록폴리오는 아마 열어보지 않은, 저도 이제 이럴 때는 그거까지는 안 봐요. 제가 비트코인 시세는 보는데 나머지 알트코인은 확인을 안 해요.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호재거리를 왜 발표를 안 하냐, 알트코인들은.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세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어차피 시장에 호재가 먹히지도 않아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호재거리를 던지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는 속이 타니까 빨리 호재거리를 발표해 주길 바라지만 그것도 불장에 먹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어저께를 비롯해서 오늘도 저한테는 이게 임팩이 가장 컸거든요. 저한테 코인원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 출금을 중단할 거다. 예, 근데 코인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이거를 아마 지켜야 될 거고, 또한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가상자산 모든 거래소는 다 이거를 지킬 거고,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제한은 널리 사용되는 하드웨어 지갑 레저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을 사용하면 내가 탈세를 할 수 있고, 그 지갑을 통해서 딴 사람한테 주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신원증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아마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예, 그래서 레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디센트가 됐건 모든 개인 지갑에는 아마 이게 적용될 거고, 예전에 아마 이 지갑 링크해가지고 지갑 수수료, 지갑 하나라도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를 많이, 그런 식으로 아마 말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거 개인 지갑 써봐야 어차피 다 등록될 거다. 탈세 못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됐네요. 자, 그래서 어쨌건 전세 여기 보면은 한국의 모든 거래소는 정부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3월까지 일부 여행 규칙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인도 정부에서 했던 얘기,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법규를 얘기한 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매칭을 시켜보면 거의 맞춰져요. 거기도 이제 3월까지 결론 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슷하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러시아도 부정적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블록체인 ETF를 출시한다. 이게 뭐 러시아에서 작은 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정부 지원 기업이자 러시아 최대 은행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기업의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 펀드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거랑 뒤에서 이제 틀리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기 중국 264개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하는데 가상자산은 막는다?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통수를 반드시 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다른 뉴스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중국 내 264개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수치다. 왜 국가에서는 막는데 어떻게 블록체인 관련한 기업들은 이렇게 계속 늘어날까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려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면은 스타트업, 인터넷 서비스 기업, 금융기관, 까지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뭐 여기 보면은 은행연합 회장님도 은행들 가상자산 가상공간 분야로 사업 확장해야라고 신년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연합 회장님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향후에 뭐 농협 가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그 외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상품을 우회적으로 아마 출시를 할 거고, 아마 커스터디 서비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가상자산 거래소랑 은행 간의 경계가 어느 순간에 아마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업비트가 행하는, 두나무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이 세 가지가 연합해서 금융 시스템이 결론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되는데 은행 수도 많이 지금 향후에는 아마 인수합병돼서 줄어들 거고, 그리고 지금 각 지점들은 다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뭐 퇴직금 많이 줄 테니까 나가주셨으면 한다 막 이런 게 미디어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아닐까. 예전에 이제 2015년도구나. 2015년도에 제가 그 아는 분 있는데 그분의 처남이라고 그랬나? 뭐 은행을 다니신대요. 좋은 은행에 다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은행들이 많이 사라질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그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자, 어떻게 되나 이제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증권거래위원회 피레스, 그러니까 뭐 가장 가상자산 규제에 관해서 가장 우호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왜 이게 승인이 안 나는지 본인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탈세랑 이런 거를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도 만약에 1월에 만약에 안 난다면 뭐 이게 연기되겠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ETF 신청한 거에 관해서 저는 단번에 승인이 날 거라고는 일단 기대는 안 해요. 어쨌건 거기서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6월달 안에 7월을 넘기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하여튼 그 중간에 이것도 뭐 승부가 나겠죠. 자, 어쨌건 제도권 수용으로 디테일한 규제안이 트래블률부터 이제 확립이 되는 거고, 트래블률은 아마도 3월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인원 뉴스랑 인도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규제안 뉴스랑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 거기서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리플렛, 더 파이낸셜 네트워크, 뭐 오브 더 퓨처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글로벌 페이먼트 비즈니스란 얘기로 또 여기 나오잖아요. 자, 글로벌 페이먼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코인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CBDC하고 관련해서 이 단어를 매칭시킬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XRP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ODA를 사용하는 파트너 기관 투자가들, 여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SBI. 자, 어쨌든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나는 얼마에 사서 5,000원에 매도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희망회로를 돌리지만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안 가니까 욕하고 떠난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가장 투자하기 힘든 코인 중에 난이도 최극상이 아마 리플 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속썩이는 코인들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급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홀딩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얼마 오르면은 뭐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또 매수를 할 만한 어떤 그 지점이 있으면 거기서 아마 폭락을 또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또 급등을 시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관점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오래 못해요. 그리고 CNBC에서 이거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뭐 질병관리청이죠. CDC면 미국에. 근데 여기서 뭐 크루즈 여행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뭐 배제시킨다, 이거를 뭐 하지 말아라고 CDC에서 지금 얘기를 했대요. 여기 나온 걸로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뭐 규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오픈시켜서 활동을 많이 못하게 해놓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탈리아에서 나온 어떤 그런 정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세 발에 피고. 그리고 마이클 스넨샤인이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여기 나왔는데, 본인들은 이제 롱텀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스넨샤인이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중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그레이스케일 코인 퍼포먼스가 완전히 쓰레기였다. 이번에 올 한 해 동안.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과장되게 말한 것도 없고 틀리게 말한 것도 없고 그냥 현실을 입각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실제로 디센트럴 랜드 빼고는 솔라나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 제외하고 지캐시, 스텔랄로맨, 뭐 라이브 피어, 라이트코인, 호라이젠, 파일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4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체인링크도 많이 못 갔고 사실은. 그리고 비케가 최악의 코인 중에 또 하나였어요. 최악. 이오스, XRP,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네, 베이직 어텐션도 뭐 그냥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가격적인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기보다 과연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 나고 그 이후에 ETF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저는 100% 확신해요. 예, 여기 ETF 갈 거라고. 왜냐면 OTC 심벌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미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품에 등록돼서 아마 다른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자금이 많이 모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순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했었던 거고. 어쨌건 그런 퍼포먼스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끝난 이후에 다른 코인들한테 이제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땐 아마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다 판단하실 분들은 늦기 전에 빨리 판단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딥인가? 이분은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해도 이름이 딱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항상 뭐 긍정적인 차트만 올려요. 이분은 처음에 하빙이 왔었을 때 과연 크립토가 어떻게 돼서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어떻게 됐었을까? 그러니까 피보나치 1.2에서 1.472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618까지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센 상승세가 있었다. 근데 첫 번째 하빙에 똑같았고 두 번째 하빙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세 번째 하빙도 마찬가지로 지나면서 이런 게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여기 보면 뭐 아시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 밴 시킨다. 그러니까 차단시킨다. 여기 보면 기차, 비행기, 버스, 배, 호텔, 스키 리프트, 그리고 실외에 있는 뭐 식당들, 그리고 뭐 실외에 있는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더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설을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탈리아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어요. 전 세계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향후에.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서서히. 개구리를 한 번에 끓는 물에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끓는 물에 집어넣기보다 찬물에서 서서히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상화 만들겠죠. 어쨌건 여기 중간에는 블록체인이 개입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이 61.8인데 예측치가 62였는데 예측치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63.1로. 그래서 기업가들은 기업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장세가 좋을 거다라고 예측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발표로만 보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실업자 청구자 지수. 자, 실업자 청구자 지수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 이 지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제롬 펄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실업자 그리고 오미크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머지 않았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자, 1월달 중순인가? 그때가 아마 FOMC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건 기다려 보시고, 자, 중국 얘기인데 바이두 맞춤형 가상
뭐 인간 메타버스 공개했다. 뭐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바이두에서 개최를 했다. 국가에서는 가상현실, 뭐 블록체인 이런 걸 막는다. 가상자산을 막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두 CEO가 향후에 5년 동안 5배 인원을 늘려서 연구 1년을 관련 직원을 100만 명까지 늘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에 지금 포진해 있는 그 직원들이 3,000명이라고 제가 그 본 걸로는. 근데 여기는 100만 명이 향후에 100만 명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전진을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가상현실이 가상자산이랑 관련이 없을까요? 언제까지 배제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중국에서 계속 던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춘지하고 제가 보니까 야후 파이낸스의 뉴스가 나왔던데 BNB 코인이 올해 상승률이 130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3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이 67%, 그리고 이더리움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41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BNB가 1300% 정도 올랐다. 시총 3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WRX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성장률보다 향후에 아마 인도의 성장률이 더 급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2030년까지. 그러면 많은 젊은 인구가 연봉이 많이 늘어날 텐데 가상자산이 규제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거래소 코인이 조금 상승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저 아는 지인한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XRP를 사 모으든 WRX도 사서 모아둬야 된다라고 아는 지인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또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10%가 떨어졌네, 20%가 올랐네, 뭐 50%가 올랐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BNB도 지금까지 상승할 때까지 과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루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과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전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내가 100%에 익절한다, 뭐 200%에 익절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코인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뭐 한 배를 먹었다, 두 배를 먹었다. 마지막 판단은 본인의 각자 그릇에 뭐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늘도 뭐 썩 좋은 뉴스를 많이 뭐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네요. 저 또한 막 사람이 시세가 막 이렇게 분기를 안 하면 저 또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의기소침해져요. 의기소침 안 하려고 해도. 근데 단 저는 시세는 확인을 잘 안 해요. 아침하고 저녁만 확인을 하고 이럴 때는 안 봐요.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폴리오를 보면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 봐요. 이럴 때는 그냥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 판 더 한다든가 아니면 낮에 뭐 다른 걸 본다든가 그냥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은 그런 식으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만.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